자, 임성근 1사단장이 그 왜 자신을 둘러싼 왜 형사처벌의 어떤 가능성들을 인지를 하고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성근 전 사단장 본인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권적으로 어떤 작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급 부대의 어떤 안전성 평가와 어떤 지시 이런 것들을 모두 생략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이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진즉에 인지를 하고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 기간 동안 구명 로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백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어제자 그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에 대해서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경찰에 이첩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그 김계환 사령관이 해당 결과 보고서를 받고서 결재를 했던 날이 7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7월 28일에 그 김계환 사령관이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 당시 임성근 사단장의 집무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계환 사령관이 직접 진술을 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만나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 임성근 사단장의 보직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했다. 근데 이 임성근 사단장이 당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이제 고민의 시간을 좀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진술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이 왜 임성근 사단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불러도 되는 것을, 보직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냈는가. 그 배경을 보니까 이제 김계환 사령관하고 임성근 당시 사단장하고 해군사관학교의 선후배 사이였던 것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그 관계가 상당히 두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1사단장으로 임명되기 바로 직전 1사단장이 김계환 사령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성으로 김계환 사령관이 임성근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임성근 사단장이 관련된 사실을 들었던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초까지 아주 바삐 움직이면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것으로 그 의혹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구명 로비, 그러니까 강력한 백이라고 한다면 윗선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이 핵심일 텐데, 설마니 그 구명 로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그 고위 관계자나 또는 이종섭 장관 측에게 들어갔던 것은 아닌지, 아무튼 이 사실을 좀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에 있어 이 임성근의 로비가 있었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범죄까지 지금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 사단장이 뭐라고 왜 이렇게들 쉴드를 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안 대통령 개입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 윤석열을 옥죄는 리스크여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쉴드 뒤편의 로비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이 있다면 또 누가 대통령을 움직이게 했는지, 혹시나 또 최재형 묵사건처럼 임성근 사단장도 명품백을 들고 김건희를 찾아갔던 것은 아닌지, 결국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문제로 확실히 쐐기가 박힌 거죠.